대한항공 항공 출신 박찬진. 네네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의 공보단장 겸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입니다. 오늘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님의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언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기자회견에는 우리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과 강훈식 종합상황실장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금실 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을 먼저 듣고 이제 질의응답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 강금실입니다. 오늘 먼저 이 기자간담회를 하게 된 배경으로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에 그 정치적 흐름에서 이번 대법원 이 판결과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재판 문제가 어떤 맥락에서 이해되는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상 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는 지난 4월 27일에 민주당이라고 할게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셨고, 이제 정식 대선 후보 등록을 눈앞에 두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최근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그 장관을 재직하시고 일관되게 그 윤석열 탄핵을 반대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고, 또 지난 비상계엄 시기 동안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신 한덕수 전 총리가 또 출마 선언을 해서 지금 이제 집권 여당 측은 사실상 그 지금 내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 저의 입장에서는 내란 연장을 원하는 재집권 시도의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국면에서는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제1야당 후보로서 내란 종식의 막중한 역사적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난 12.3 비상계엄 후에 4월 4일에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을 통해서 파면이 됐고, 6월 3일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 6개월 동안에 이 비상계엄 성격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이고, 또 대통령이 임명한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 그 경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우 그 불안정한 정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그 내란 종식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와 그 사법부 쪽의 그 저항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내란 수사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 체포 당시에 그 엄청난 저항은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우리는 그 앞으로도 이 내란의 전모를 파악하고 조사하고 역사 앞에서 밝혀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행정부 쪽에서,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조사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내란 수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행정부 쪽에서는 고위공직 그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과 최상무 권한대행의 말씀을 드리면,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에 검사들을 인사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그 헌법재판소 재판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헌법재판관 지명을 거부함으로써 탄핵을 반대하는 데 앞장섰고, 그 후에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최상무 권한대행도 탄핵 반대에 앞장섰고, 위헌 결정이 났음에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두 권한대행이
노골적이고 명시적으로 위헌 행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헌정 질서를 뒤흔든 비상계엄의 그 내란 상황의 연속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최근에는 파면이 된 직후에 다시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 측근 그 내란 상황에서도 삼청동 안가에서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그 밝혀진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서 위헌 여부의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통해서 직무정지한 상황입니다. 4월 4일 파면 이후에도 이러한 그 향후에 새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최종 그 정치 행위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겠다는 내란을 일으킨 세력 측의 의도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매우 지금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법기관 쪽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지난 3월에 그 지방법원 지기현 부장 판사가 그 내란 수계 구속 취소 결정을 해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는데 검찰총장이 명시적으로 즉시 항고권을 포기하고 내란 수계를 석방했습니다.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5월 1일에는 대법원장이 제1야당 내란 종식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제1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근로자의 날 전 국민이 집에서 쉬고 있는데 생중계로 무죄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상당히 강력한 어조로 이재명 후보의 유죄를 선언을 하고 파기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반적인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가 종료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막중한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지난 5월 1일에 대법원장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생중계 파기환송 유죄 선고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법부는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하는 법원이고 검찰청과는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판사도 했고 조희대 대법원장과는 서울법대 연수원 동기이고 법무부 장관도 했던 법률가로서 사법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도 변호사를 하셨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갖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가 신뢰를 잃으면 정치는 격동하고 바꿔나갈 수 있지만 항상적이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절차에 따라서 정해진 관례대로 움직여줄 필요가 있는 이유가 국민의 신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법원장을 신뢰했습니다. 그만큼 이 대법원장의 파격적인 행위는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고 이것은 내란 그 결과 이재명 후보가 타격을 입는 것은 내란 종식에 기여하지 않는 정반대의 방향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 사법부의 최고 수장의 행위라는 점에서 우리한테 너무나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차적인 이 대법원의 그 5월 1일자 파기환송과 바로 그 다음 날 일어난 고등법원에서의 기일 지정, 배당, 송달, 인편 송달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우선 그 두 가지 염려를 국민들이 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이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생각인가? 둘째는 이렇게 그
원칙을 지나치게 벗어난 지나친 이례적인 재판기일 지정을 통해서 법원이 무엇에 종사하고자 하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대법원장의 그 9일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그 생중계를 통해서 그 파기환송한 그것은 내규 관례를 전부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법관의 독립, 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는 헌법 원리에 위배되는 소지가 매우 커서 상당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례적인 신속한 재판이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키는가? 첫째, 대법원은 공직선거 사건은 6개월, 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기준으로 빠르게 처리한다고 지침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빠른 신속 처리가 필요한 이유는 법 제도의 취지상 당선된 사람이 공직을 장기간 수행할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빠른 사법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이지 패배한 그 선거의 당사자한테까지 적용한다는 것이 명분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그 항소심 판결이 3월 26일에 그 3개월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될 때도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의 그 공직선거법 그 처리 취지에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대법원은 6월 26일까지 또 처리하겠거니 하는 그 법적 안정성과 그 절차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9일 만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뒤집고 더군다나 무죄의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것은 비단 이재명 후보만의 그 불이익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같은 경우를 당해도 마찬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기자 여러분이나 기자 여러분 가족이 어떤 일반적인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갑자기 대법원이 9일 만에 유죄로 뒤집어 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정상적인 그 사건 배당과 정상적인 그 심리와 판결을 통해서 재판을 받는다는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 충격은 단순히 이재명 후보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법부 전체의 신뢰 문제로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그 점을 더 염려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지금 내란까지 겪는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사법 시스템과 그 여러 가지 선진화된 시스템이 우리를 지켜주고 또 많이 상당히 의식이 높은 국민들께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데 법원의 권위가 그 대법원장의 액션으로 무너지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국민들에게 너무 바람직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거는 이렇게까지 재판을 서둘러서 대선이 시작된 후에도 법정에 나와서 재판받아라.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째, 이거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것이냐. 이렇게까지 하는 게.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전문 학자들까지 나서서 대법원이 항소심이 즉시 선고하고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불변 기간 20일을 무시하고 유죄 확정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법리를 검토한 결과 20일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은 불변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절대로 대법원이 위반할 수 없다.
말씀드린 대로 헌법 원리를 위반했고 내규와 그 관례를 위반해서 교묘하게 법 위반은 지금 피하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불변 기간까지 위반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안심을 해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는 선거 기간 중에 이렇게 신속한 기일을 통해서 피고인의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 선고를 하려는 것이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파기환송이 기속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 기일과 이 절차대로 가면은 다른 결론을 내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선거를 며칠 앞두고 법원이 나서서 내란 종식을 주장하고 있는 제1야당 후보, 지금 국민들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제1야당 후보에게 유죄 선고를 하겠다는 게 과연 합당한가? 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이것은 국민 주권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후보 등록일 기준으로 피선거권은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은 선거일까지 국민들이 선거에 나온 후보들을 보면서 어느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국민주권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국민주권 행사 기간이라 아니할 수 없는데 법원이 나서서 재판과 판결을 통해서 이 선거를 흔들겠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위헌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헌법 116조가 선거운동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선거에서 제1야당 후보를 법정으로 불러들이고 심지어는 유죄 선고의 움직임까지 보인다면 선거일까지 계속 불안과 우리 후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선택하는 국민들의 선택권에 상당히 불안한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거운동에서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되는 헌법 116조 위반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의 대원칙은 바로 법관이 정치로부터 자유롭고 정치로부터 중립을 지킨다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의도가 어떻든 간에 지금 내란 종식이냐 아니냐 하는 데서 제1야당 후보가 있는데 이 법원이 나서서 재판하고 유죄 선고를 하겠다는 것은 이 법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에도 심각하게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제도가 없는 미국에서도 선거 기간 중에는 재판을 자제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헌법 원리, 국민주권 원리, 법관의 독립, 양심에 따라 재판할 권리의 보장, 또 불필요한 사법부 신뢰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들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법원은 5월 1일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과 고등법원의 하루 만에 기일 지정과 인편 송달로 절차를 강행하는 바로 이것이 단순히 이재명 후보 개인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전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나치게 이례적이고 사법사상 없는 이런 과잉 신속한 재판은 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그 어느 국민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대법원의 절차적 문제뿐 아니라 실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됐고 대법원이 심리를 제대로
제대로 보지 않고 판결했다는 졸속의 의심이 군데군데 지금 보이고 있고, 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상고이유서 한번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쟁점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그 두 개의 발언 중에서 국감장에서 국토부와 연관된 두 번째 발언은 국회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먼저 적용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법리적 검토도 거쳐야 합니다. 국회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은 허위 증언을 아주 무겁게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증언 중에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그 부분을 지금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유죄라고 보고 있는데, 이 증언 감정 등에서 말하는 허위 증언과의 관계는 무엇이냐, 그런 거를 굉장히 면밀히 따져야 되는 많은 증거조사와 주장 정리가 필요한데, 지금 법원의 재판 속도로 봐서는 속전속결로 대선 기간 중에 결론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재판의 기본 원리를 침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침범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항소심 판결이 진행 중인 것, 기일 지정을 5월 15일로 기일 지정을 했는데, 저는 고등법원 또 재판부 판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정지돼야 합니다. 지정된 기일은 직권으로 변경하시고, 법원의 권위를 위해서, 또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헌법적 기본 원리를 법원도 우리도 함께 지키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도 이 재판은 즉시 정지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것이 정지되지 않고 재판이 강행되고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께서 법사위에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불변기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위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들이 이 중차대한 대선을 앞두고 법원의 개입으로 인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법원 행정처장 또는 대법원장을 대변하는 분께서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서 해명하시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며, 이 대선에 본의 아니게 재판을 통해서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명백하게 의사표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강훈식 하실 말씀 없으시고, 예, 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까 오전에 우리 윤호중 총괄본부장이 또 하신 말씀도 있고, 그때 또 대체적인 또 당과 또 선대위 운영과 관련된 질의응답들이 많이 됐으니까, 오늘 우리 강금실 총괄 선대위원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이름을 좀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가 다 돼 있으니까 마이크를 꼭 사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 예. 윤솔인데요. 선대위 차원에서는 그럼 이 대법원의 판결과 일련의 이 재판 과정이 좀 여론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하고 계시고, 전략적인 수정도 좀 고려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전에 우리가 질의응답 하셨던 분들도 있고 오후에 새로 뵙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 오히려 저희 지지층이 분노하고 있고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것들이 좀 드러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후보가 예선 전부터 지금까지 가져왔던 전체적 기조와 방향에 대해서도 전혀 변화가 없다는 말씀 제가 오전에 보고드렸습니다. 예, 뭐 별다른 영향이 없다. 이게 뭐 사람들이 좀 상식적인 결론이어야 그로 인해서 자기 생각을 좀 바꾸는 거지. 이건 너무 지극히 비상식적인 결론이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말씀하세요. 저 조선일보 신지인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의총에서도 그렇고 박선원 의원님도 그렇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형 서울의 로펌 변호사랑 또 연결돼 있다라는 그런 의문을 좀 제기해 주셨는데 이걸 좀 얼마나 비중 있게 보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모든 가능성과 모든 것들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 하나를 놓치지 않고 당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상하리만큼의 이상한 판단, 사법부의 소위 사법내란이라고 불릴 정도로 판단되는 대법원의 판단 이후에 모든 가능성과 모든 제보들을 열어두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으로 만반의 태세를 준비하겠다라는 게 저희 선대위의 입장입니다. 예. 다른 분, 예. 네, 서울신문 박상현입니다. 아까 마지막 말씀 중에서 본회의에 이제 법원 행정처장, 대법원장 대변하는 분들께서 해명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일정들을 좀 고려해 두신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본회의 일정도 여러 변수가 있어서. 제가 개인으로 의견을 제안한 것이고요.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 그런 의향이 있어야 할 테고 또 국회 일정도 봐야 되겠죠.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 안 하고 제안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국민의 대의기관에 와서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발언해라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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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예. 네,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MBC 신수아 기자라고 하고요. 이제 파기환송심 재판 대선 이후로 연기하거나 중단돼야 한다고 이제 오전에서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과 법원이 그걸 받아들일지는 좀 다른 문제인데 법원이 실제로 그럴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5월 1일 파기환송 사건은 저도 법원에서 13년 법관 생활을 했고 변호사로 있으면서도 항상 법원에 대한 신뢰를 전제하고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사실 대법원장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문제가 논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 국면에 직접 뛰어든다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충격이 큰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법원에 돌아올 부작용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 지금이라도 대법원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그걸 고려하지 않았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일반 법원의 법관들의 여론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상식으로는 상당히 이거는 법원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법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매우 위험한 사태이기 때문에 법원 내에서 또 대법원 내에서 또 고등법원 내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법관의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숙의하셔서 결정을 하시리라고 저는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한 말씀 덧붙이면은, 그러니까 우리 강근수 정장님 말씀하실 때 이게 이재명 후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법적 안정성이나 항상성이라는 게 깨지게 되면 국민들은 권리를 보호받지 못합니다. 유력 정치인들도 이런데 소위 백 하나 없는 일반 백성들은, 국민들은
그 어떤 법적 절차를 의지하면서 자기를 방어하겠습니까? 그 매우 심각한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 정치적 행위가 정말로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이 법관들의 명예를 또 떨어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대선 국면의 정치적 사건이기도 하고 사법부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런 곳으로 갈 수가 있어서 지금이라도 사실은 이 대법원과 사법부는 절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예. 혹시 다른 질문 말씀? 그럼 이 정도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